중혼적 사실혼과 중혼죄라는 부분입니다. 중혼이 뭘까요? 처음 들어봤는데. 이 중혼적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낯설게 들리실 텐데요. 먼저 이 사실혼이라는 것은 이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생활을 하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법률혼이라고 합니다. 중혼적 사실혼이라는 거 하는 것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또다시 사실혼을 하는 경우로 말합니다. 불륜이네요. 불륜의 범위를 넘어서서 부부 관계를 만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두 집 살림을 하는 겁니다. 네. 사실 뭐 그런 상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저도 가정법원 오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우리 가정에 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많은 줄 몰랐어요. 많다고요? 예. 그럼 어떻게 물리적으로 그게 되나? 예. 시간이 되나, 시간이? 제가 그 대표적인 사실혼 사건을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남편과 아내는 이제 혼인 신고를 하고 이남 일녀 자녀를 두었습니다. 남편이 이제 잦은 늦은 귀가를 하고 음주 외박으로 부부 갈등이 있었죠. 그러던 중에 남편은 혼인 기간 20년 차 때에 A라는 여성을 만나서 교제를 했습니다. 이 여성과 교제를 하면서 이제 자녀도 한 명 낳았고요.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아내가 이제 남편의 의도를 알게 되면서 부부 사이가 더욱 나빠지게 되었고요. 남편은 이제 명의퇴직을 한 이후에 집을 나와서 A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중혼적 사실혼입니다. 남편은 이제 아내와 별거 중이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생활비와 자녀들 학비를 부담을 했고요. 방심은 있네. 그러던 중에 이제 남편이 신장 투석을 받게 되는 등 이제 건강이 좀 나빠졌어요. 그래서 아내와 자식들에게 신장 이식을 좀 해줄 수 있겠냐. 와. 해줘야 돼, 말아야 돼. 당연히 거절을 당했죠. 이런 일로 이제 남편은 아내와 이제 혼인 관계를 끝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후에 아내에게 생활비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참. 치사하다. 치사하죠. 아니 뭐 본인이 지금까지 한 행동이 있는데 그 양육비를 끊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남편은 이제 현재 동거 중인 A와의 사이에 중학생 자녀가 있고, 그리고 병든 나를 보살펴주는 것은 지금 나와 살고 있는 이 A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아내와의 법률상 혼인 관계는 유지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 아내는 남편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혼인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이혼에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저는 그 어머니의 편을 더 들었을 것 같아요. 나도.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다. 네. 왜냐면 양육비 줄 때까지 이거를 늘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기각되고 계속 양육비를 지급해라 이렇게 판결이 났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현재는 지금 아저씨께서 이 새로운 가정에서 지금 어찌됐건 아프신 몸인데 다 지금 보조를 받고 병수발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케어할 수 있는 집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와, 이럴 때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남편의 이혼 소송은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기각이 됐습니다. 이 사례처럼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그 법률상 배우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혼을 부동의하는 경우, 끝까지 이 사건처럼 이혼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혼을 동의하게 되면 이제 위자료와 재산 분할 소송으로 진행이 되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혼을 동의를 해주든 동의를 해주지 않든 이 중혼적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남편들이 생활비와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이 너무 이제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때 이제 아내들이 할 수 있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아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부양료 청구를 할 수는 있어요. 법률상 배운 남편이니까 부양료를 달라. 네네네. 그리고 A 여성에 대한 위자료 소송. 그게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돈을 받아야 되는 문제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소송 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요. 이 남편은 자기 A와의 사이의 자녀한테 재산을 증여해버립니다. 아우. 그리고 법률상 처와 자녀가 살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버립니다. 자기 명의로 돼 있으니까요. 실제 사건에서 길바닥에 나앉은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상 본처가요, 그죠? 본처 자식이. 본처도 자식인데. 자기 자식인데.
예, 너무나 좀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들을 보호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죠. 저희 가정법원 판사들이 중원죄 도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중원죄는 어떤 것이냐면요. 중원자에게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 가정법원 판사들이 독창적으로 고안해낸 제도는 아니고요. 지금 미국, 영국 선진국가들은 다 중원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이런 중원죄 처벌 규정이 있다면은 이제 법적 아내와 자녀들에게 닥칠 그런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초반에 방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형사 처벌이니까요. 의미 있는 법 조항이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논문에서 발표를 하면서 중원죄가 도입이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하면서 되게 좀 마음이 아팠던 사건인데요. 이 아내가 어릴 때 아빠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병간호를 해야 했기 때문에 이모 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모 집에서 자라면서 이모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아픈 아빠를 병간호를 하는 엄마한테 이야기할 수 없었고 얹혀 살고 있던 이모한테도 이야기를 할 수 없었죠. 와, 이거 어떡해.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4살이 될 때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아이가 가출을 하고 채팅을 통해서 만났던 16살의 남자아이와 연락을 하다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14살, 16살 부부가 탄생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이 아내가 낸 소장에 보니까 이 남편이 계속 게임만 하고 돈도 벌지 않고 자기를 이용해서 살고 있다라는 소장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에게 물어봤더니 사실 자기는 일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취업을 할 수가 없었고요. 몸은 계속 아파지고 이러다 보니 아내가 일을 하고 본인이 아이를 이제 키우기로 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엄마와 아빠의 말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뭐지? 그렇게 10년의 시간 동안 살고는 이 아내는 이제 나는 더 이상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살고 싶지 않으니 이혼시켜 주십시오 라고 했고 남편은 아내가 계속 외도를 하고 있고 지금도 딴 남자랑 살고 있습니다. 또 이런 소리를 하고요. 이 어린 아이들이 하는 말이 계속 왔다 갔다 해서 가사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조사관이 조사를 했는데요. 저는 당연히 뭐 조정이 될 거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조사관으로부터 조정이 되었습니다라는 연락이 왔어요. 판사실로 올라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실을 열고 들어왔던 그 두 부부는 그냥 옆집에 20살, 21살 대학생 커플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혼 조정문을 보니까 그냥 이혼하고 아기는 엄마가 키우고 근데 남편이 이렇게 사인을 못하고 계속 이렇게 한숨을 쉬고 뒤적뒤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아내에게 나한테 미안한 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살고 있는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한테 법률상 남편을 전전 남친이라고 소개를 했고 자기의 딸을 전전 남친의 자녀 자기와 상관없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사과를 이 남편이 받고 싶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또 뭐가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저는 아내에게 많이 미안합니다. 아내의 그런 상처를 잘 보살펴 주지 못했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못해서 아내가 나를 떠나간 것이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먼저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울면서 본인이 정말 미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 잘 살기를 빌어주면서 그렇게 이혼 조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했던 그 법률원 가장 어렸던 20살, 21살의 부부의 사건이 기억이 남습니다.